안녕하세요, hen님쌤입니다. 오늘 비상홍 영어원 교과서 1과 본문 들어갑니다. 자, 해볼까요? 자, from time to time, 때때로죠. sometimes 하고 있고, 자, 때때로 너는 하고 are told네요. tell을 가지고 수동태를 만든 거죠. 그러면 이거는 말해진다 하지 말고 뭐라 해야 돼? 듣다라고 해야 돼요. tell의 수동태는 뭐라고 해야 된다고? 말해지는 게 아니라 들었다고 해야 된다고. 너는 듣는다. 그죠? 뭐에 의해서?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에 의해서 뭐 하라고 듣냐? 생각하라고. outside the box. 많이 쓰는 표현이죠. 상자 바깥에서 생각하라. 즉, 좀 창의적으로 생각하라든지 아니면 좀 고정관념을 깨라든지 이런 식의 표현이죠. Think outside the box. 자, 이 말에 이게 지금 이 말이죠. 이 말. 자, 이것에게 너는 말할지도 몰라. 속담이죠. 행하는 것보다 말이 쉽지. 그러니까 말로는 뭘 못해? 지금 이 정도의 표현이죠. 자, 너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시도해봐라. 이거를. 그것도 역시 이거죠. Think outside the box를. 좀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게 그러니까 Think outside the box예요. Think from different point of view. 뭐 이 정도의 뜻이겠죠. 좀 다르게 생각해봐라. 자, 보는 것은 주어가 될 동명사죠. 어떤 문제를 보는 것은 뭘로부터 나왔네요. 다른 퍼스펙티브, 관점이죠. 다른 관점으로부터 보는 것은 이끌 수 있다. 너를 어디로 이끌 수 있어? 새로운 접근법으로 이끌 수 있다. 뭐 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투부정사 형용사용법으로 쓴 거예요. 처리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자, 이 처리하다라는 단어는 워낙에 이제 동의어가 좀 자주 쓰는 게 있거든요. 뭐죠? 이를테면 동사 address라든지 아니면 deal with라든지 아니면 뭐 tackle이라든지 이 정도의 단어들이 많이 쓰는 애다. deal with라고 하면 또 비슷한 게 cope with도 있죠. 이게 다 뭔가를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그건 정말로 뭐한다? 효과가 있다. 뒤따르는 이야기들은, 즉 다음의 이야기들은, 뒤따르다를 가지고 뒤따르는 분사로 만든 거예요. 뒤따르는 이야기들은 보여줍니다. 어떻게 바꾸는 것이, 이게 지금 이 주어예요. 너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 바꿀 수 있는가? 너의 삶을. 그러니까 의문사, 주어, 동사 순으로 가는 간접 의문이죠. 간접 의문이니까 기본기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동사가 있으면 안 된다. 간접 의문은. 그러면 선생님들이 쓰는 방법은 can을 여기에 갖다 놓는 거죠. How can changing your perspective 이렇게. 그렇게 하면 틀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기 라는 게 이 단원의 핵심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의 에피소드 3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The weight of the glass. 유리잔의 무게. 자, 한 교수가 걸었어요. 여기저기. 무대 위에서. 그러니까 무대는 단상이겠죠. 그러니까 교단 위에서. 뭐 하면서 접속사 while이 왔고 ing 왔으니까 뭐? 분사구문이네요.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고 살려놓은 분사구문. 가르치는 동안에 교단 위에서 여기저기 걸어다녔어요.
그녀는 들었어요. rise와 raise 다르죠. rise의 과거형은 rose인데 rise는 자동사로 그냥 올라간다는 거고 자동사. 이 아이는 올린다 타동사죠.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타동사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녀는 올렸어요. 그녀는 교수님이겠죠. 한 잔의 물을 그리고 물었습니다. 병렬 2번 이 아이가 1번이겠죠. 이 유리잔은 얼마나 무거울까요? 물었어요. 네, 학생들은 외쳤습니다. 다양한 답들을 외쳤어요. 저마다 뭐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교수가 대답했어요. 나의 관점으로부터 보면 그 무게는 이 유리잔의 무게는 doesn't matter. 이거 뭐예요? 중요하다. 동사로 써서 중요치 않습니다. 얼마나 무거울까요? 물어봐 놓고 무게는 중요치 않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지. 무슨 말이냐? 그건 달렸어요. 완전 달렸습니다. 뭐에 달렸냐? 무게에 달린 게 아니라 뭐에 달렸다? 얼마나 오래 내가 그것을 잡고 있느냐에 달렸다. 그것은 유리잔이겠죠. 만약에 내가 잡고 있는다면 그 유리잔을 동안이겠죠. 1분 혹은 2분 동안 잡고 있는다면 그것은 fairly는 공정하기가 아니라 매우의 뜻이죠. 매우 가볍습니다. 1, 2분 정도 유리잔 들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지. 근데 만약에 내가 잡고 있으면 그것을 1시간 동안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만들지도 몰라요. 내 팔이 아프게. 자, make 사역동사 쓰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왔어? 동사 원형이 왔네요. 아프다 라는 동사. 내 팔이 아프게 만들 수 있다. 약간 그러니까 ache는 기본적으로 원래 뜻이 아프다이기 때문에 내 팔이 아파. 그냥 이렇게 원형 쓰면 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damage 같은 단어를 쓰면 이거는 피해를 입히다거든요. 그러면 만든다. 내 팔이 피해를 입히게 아니면 피해를 입게. 지금 내 팔이 피해를 입히는 거야? 입혀지는 거야? 지는 게 되겠죠. 그럴 때는 사역동사라고 해도 뭐가? ed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정리해볼까요? 조금 그나마 중요한 게 나왔는데, 자, 문법. 사역동사 make는 무조건 동사 원형 쓰는 게 아니에요.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올 때도 있고 수동형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 계산하는 방법은 이 아이를 주어로 놓고 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O가 V 하게 한다. 하게 한다. 능동일 때 일로 가고 O가 V 되게 한다. 수동일 때 일로.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에이크 자리에 뭔가 데미지가 온다면 데미지는 피해를 입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내 팔의 입장에서 보면 피해를 입는 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hurt라는 단어도 있죠. hurt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기 때문에 내 팔은 상처를 입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hurt는 근데 수동형도 hurt니까 그대로 이렇게 쓰게 되겠죠. 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make의 어떤 기본 쓰임을 가지고 좀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알겠죠? 네. 넘어가 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잡고 있는다면 그것을 이제 이거죠? 전체 날 동안 하루 종일 잡고 있는다면 내 팔은 아마도 cramp up, 쥐가 날 것입니다. 이랬어요. 약간 별건 아닌데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likely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있죠. be likely to 부정사. 그래서 은근히 이런 게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to 틀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지금 다른지 보세요. 그러니까 be likely to일 때에는 likely가 형용사예요. 그래서 be likely 가능성이 있다 하고 뭐 할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래서 뒤에 to 부정사가 필요한 건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거 뭐야 조동사란 말이죠. 조동사니까 다음에 뭐가 필요해? 동사 원형이 필요해요. 알겠죠? 얘는 그럼 뭐야? 그냥 부사로 쓰인 겁니다. 아마도 이 정도의 부사로 쓰인 거라. 그러니까 여기에 to 부정사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내 팔이 아마도 쥐가 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기본기 하나 나왔네요. 콤마 나왔고 위치 나왔어요. 자, 콤마 찍고 관계대명사는 콤마 찍고 관대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와 같다. 자, 그러면 여기 내 팔이 아마도 쥐가 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강요할 것입니다. 내가 결국 떨어뜨리게 그 유리잔을 지금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되는 게 맞아. 알겠죠? 네. 근데 이때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고 개념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돼요. 학교 선생님들이 쓰는 방법은 여기에다가 it을 써놓는다. 맞아? 틀려? 틀려. 왜? 지금 여기 주어동사의 절과 이렇게 되면 노멀하게 주어동사인데 주어동사가 접속사도 없이 연결된단 말이에요. 틀리다. 이유는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이제 it이 아니라 and, which 이렇게 써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틀려요. 왜냐? 이러면 이 앞에 지금 콤마가 있는 상태에서 which는 뭐니까? 접속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여기에 접속사가 또 있어? 그럼 접속사가 두 개라서 틀리는 겁니다.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알겠죠? 네, 이런 차이들을 구분하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하자. 콤마 찍고 관대는 뭐와 같다? 접 플러스 대명사와 같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거를 뭘로 바꿀 거라고? and, it 이렇게 바꿀 거죠. 근데 이게 이 대명사가 앞에 가리키는 게 뭐야? 이 콤마 위치의 기능인데 이게 앞에 있는 무슨 명사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거는 뭐야? 앞에 내용 전체다. 그러니까 내 팔은 쥐가 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쥐가 나는 게 나로 하여금 결국엔 유리잔을 떨어뜨리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알겠죠? 네. 자, 다음 각각의 경우에 그 각각의 경우에라는 건 뭐겠어? 잠깐 잡고 있을 때랑 오래 잡고 있을 때겠죠. 그 무게는 유리잔의 무게는 당연히 뭐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죠. 그러나 자 중요한 구문이죠. 더 플러스 er 컴마 찍고 더 플러스 er 뭐야? 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해진다 이거죠. 이런 구문은 완전히 그냥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더 오래 내가 그걸 잡고 있을수록 더 무겁게 그것은 느껴집니다. 나에게. 됐나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교수는 이 유리잔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냐? 비유를 하는 거죠, 지금. 비유가 영어로 뭐예요? 이런 단어도 좀 알아둡시다. 선택지 같은 데 나올 수 있죠. 자, analogy, 비유를 하고 있어요. 뭐냐? 몇몇은 너의 걱정들 중 몇몇은 이 물잔과 같다. 생각해봐라. 그것들에 대해서 너의 걱정들 중 몇몇이죠. 이 그것들에 대해서 잠시 동안 생각해봐라. 명령문 다음에 and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아. 잠깐 생각하면. 근데 생각해봐라. 그것들에 대해서
어빗은 명사가 아니라 부사 표현입니다. 그냥 약간 더 오래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너는 시작해. 아프기 시작해. 어빗이나 어리나 똑같이 부사 표현이에요. 약간 아프기 시작해. 생각해봐라. 그것들에 대해서 하루 종일. 그러면 너는 느낄 거야. 둔한이죠. 둔해지게 느낄 거야. 멍해질 거라고.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겠죠. will fail. 그러니까 will 다음이니까 will be 이렇게 돼 있고요. 무능력해질 거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밖에 뭐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밖에라는 거 뭐 밖에야. 이 걱정하는 거 말고 무엇이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무능력해질 것이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네가 떨굴 때까지. 그 걱정들을 그냥 떼놓을 때까지. 알겠죠? 그래서 걱정이라는 것은 결국 걱정 자체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걱정의 지속 시간이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너무 오래 가지 마라 라는 얘기죠. 지속 시간이라는 단어가 뭔가요? duration이라는 단어가 있죠. 혹시 이제 이게 뭐 요양문 문제나 이런 데 등장할 수 있으니까 단어 기억해 두라고. 알겠죠? 중요한 건 걱정 자체의 크기가 아니라, 즉 걱정 자체가 아니라 그 걱정을 계속 오랫동안 들고 있는 네가 문제라. 지속 시간이 문제다. 알겠죠? 네, 이게 첫 번째 스토리였어요. 자, 스토리 2 들어갈게요. 감자, 계란, 그리고 커피 원두. 자, 이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 볼까요? 자, 어느 날 한 딸이 뭐 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녀의 아버지에게 뭐에 대해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불평했어요. 자, 명사가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주어 동사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죠? 관계사가 생략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고 봤더니 뒤에 with 뒷자리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전치사 뒷자리가. 전치사 뒷자리도 만약에 우리가 뭐 인칭대명사를 쓴다면 he를 쓰지 않고 힘을 쓸 거잖아요. 그렇죠? 즉 주격이 아니라 목적격의 자리라는 거야. 전치사 뒷자리도. 그러니까 사라지는 대로 관계사의 격이 생기는 거니까 목관대가 생략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목관대라서 생략이 된 거죠. 여기 생략된 거는 뭐겠어? 그러면 일단은 사람 아니니까 which 혹은 대시 생략이 됐군, 목관대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뭐예요? 중요한 거죠. 뭐냐? 자, 너네 선생님들이 지금 여기 볼까요?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면 그녀가 애쓰고 있었던 문제. 그것과 관련해서 애쓰고 있었다 이거죠. 자,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에 항상 관계사라는 건 어떻게 생긴다고? 선행사가 뒤에 어디에 어떻게 있었겠냐?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겠느냐? 이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모습이라는 건 그냥 명사냐? 전치사 명사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여기에 이미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그냥 명사인 채로 여기 들어가면 되고요. 그 말은 이제 그냥 명사만 사라졌다는 거야. 그냥 명사만 사라졌으니까 여기 관계 대명사가 생기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 분명히 애쓴다 하면 뭐에 관해서 애쓰냐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문장이 여기서 끝나고 이게 안 보인다면 이제 여러분이 해줄 일입니다. 그러면 그녀가 애쓰고 있어. 그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있었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 그러면 문장이 여기서 끝났다면 이것도 사라졌지만 이것도 있어야 했는데 사라졌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게 사라지고 관계대명사가 생길 건데 얘도 사라졌으니까 이게 여기에 올라갔다고 봐야 되겠죠. with which.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일단 여기에 with가 있는 상태에서의 답은 그냥 노멀하게 which나 that이다. 그렇죠? 근데 여기 with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마저 사라졌다면 여기에 있어야 될 것보다 with which다. 이때는 뭐 이런 거 대수로 안 바꿉니다. 생략도 안 돼요. 그냥 오직 with which입니다. 이게 with가 있을 때에는 which나 that, 지금처럼 생략, 이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됐죠? 자, 어쨌든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면 이제 어느 날 딸은 불평했어요. 그녀의 아버지에게 자기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그것과 관련해서 고생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불평을 했어요. 그녀는, 자, 감정동사의 수동입니다. 자기가 그런 건 수동이죠. 그녀는 좌절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보였기 때문에. 가주어죠. 진주어고. 자, that 이하인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just as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바로 그때,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니까 푸는 게 아니라 풀려야죠. 수동. 풀렸던 바로 그때 또 다른 게, 즉 또 다른 문제라고 해도 되겠죠. 또 다른 문제가 뭐였다? 뒤따랐다. 이게 대절이야.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바로 그때 또 다른 문제가 뒤따르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게 보였기 때문에 그녀는 좌절했어. 도대체 무슨 문제가 끝도 없냐. 하나 해결되면 또 나오고. 그랬더니 그녀의 아버지는 데려갔어요. 그녀를 부엌으로. 그는 채웠어요. 3개의 냄비들을. 뭘로 채웠어? 물로 채웠어요. 그리고 놓았어요. 2번이겠죠? 그럼 1번 누구죠? 필드겠죠. 형태 맞춰주시고. 뭐를 뒀어? 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 뭐를 넣었어? 감자, 계란. 그리고 여기 그라운드는 뭐냐면 땅이 아니라 그라인드의 수동형입니다. 그라인드는 갈다예요. 그러니까 갈아진 커피 원두를 넣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각각에, 뭐 각각에, 그 3개의 냄비들 각각에. 자, 그는 그 후에, 사역동사 나왔네요. 냅뒀어요. 그것들을 끓게. 이거 동사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보일이 끓다죠. 그것들은 뭡니까? 이 3개의 냄비들이겠죠. 자, 20분 후에 그는 껐어요. 스토브를 껐습니다. 가스레인지를 껐어요. 자, 분사구문 나왔죠? 뭐 하면서로 보면 되겠네. 분사구문. 돌아서면서 그녀에게 그는 물었어요. 야, 넌 뭐가 보이니? 그랬더니 감자, 계란, 커피 라고 그녀는 성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성급하게. 별 생각 없이 대답했다는 거죠. 맞아. 하지만 명령문이죠. 봐봐. 더 면밀히 한번 봐봐. 그가 말했어요. 그리고 말해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각각에게. 자, 근데 곧 곧 그녀는 발견했어요. 뭐라는 걸? 감자들이 됐다는 거. 부드럽게 됐다는 거. 비컨 다음에는 부드럽게. 우리말로는 부사지만 부사 쓰면 안 됩니다. 형용사 써야 돼요. 자. peel off, 껍질 벗기다죠. 껍질 벗긴 후에, 그러니까 벗긴 후에 그 껍질들을, 계란의 껍질들을 벗긴 후에 그녀는 알아차렸다. 뭐라는 걸? 그 안쪽이, 계란들의 안쪽이 되었다는 거. 역시 형용사 firmly 아니고요. 단단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니까 감자는 부드러워졌고요. 계란은 당연히 속이 어떻게 해서 단단해졌고요. 마지막으로 그녀는 씹은 한 모금이죠. 그러니까 테이크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뒤에 나오는 말에 따라서 그냥 이 정도 동사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모금 마셨다죠, 그냥. 자, 그녀는 한 모금 마셨어. 커피의 한 모금을. 그리고 웃었어요. 그 향에. 그러니까 커피는 향이 좋아졌다 이거죠. 커피가 된 거죠. 원두가 뭐가 됐어? 커피 차가 된 거죠. 네. 자,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쭉 뒤로 넘어가 보세요. 이야기 계속 연결하겠습니다. 자. Alright, Dad. 좋아, 아빠. What are you trying to tell me? 아빠는 도대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녀가 물었다. 이제 아빠가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는 설명했어요. 뭐라고? 각각이 이러한 물체들 각각이 물체 직면했었어. 뭐에? 똑같은 중요한 단어죠. 역경, 고난에 직면했었어. 그러나 각각의 것은 반응했어. 다르게 반응했단다. 자, 한 가지 또 간단한 거 하나 볼까요? 자, 이 형태요. 뭐죠? 헤드 PP네요. 우리가 이걸 보고 과거 완료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대과거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이름이 뜻이 있죠. 과거보다 더 옛날인 거. 즉, 이 냄비들이 지금 뭐 한 거? 고난에 직면한 게 다르게 반응한 것보다 당연히 더 전이겠죠. 직면하니까 그거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반응한 게 과거인데 직면한 건 더 전이지 않느냐 이렇게 쓴 거죠. 대과거. 네. 그다음에 자, 그 감자는 원래 강했어. 그리고 단단했어. 그러나 됐어. 부드럽게. 원래 강하던 놈은 지금 어떻게 됐어? 약하게 됐어. 그리고 weak. 부드럽고 약하게 됐어. 뭐 후에? 앉은 후에. 어디에? 그 끓는 물 속에 앉아있은 후에. 자, 그 안쪽은, 계란의 안쪽은 원래는 어땠어? 원래는 어땠어? was fragile. 연약했어. vulnerable. 취약한, 연약한 이런 거죠. 그러나 됐어. hardened. hard가 단단한인데 en을 붙이면 동사가 되는 거예요. 단단하게 하다. 그러면 단단한 이걸 다시 수동형으로 만들어서 단단해진 이렇게 돼요. 단단해지게 되었어. 뭐 후에 끓이다라고 보면 이거 지금 뭐 수동이 됐죠? 끓여지다. 그걸 다시 동명사로 만들어서 끓여진 것 후에. 물속에서 끓여진 것 후에. 이거 아까 나왔죠? 그 갈아진 커피 원두들은 남아있었어. 중요한 단어네요. 온전하게 남아있었어. 그러니까 온전하게가 지금 뭐예요? 변하지 않고 남아있었죠. 그러니까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바꿨어요. 얘는 오히려 자기는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물 자체를 바꿨어. 자, 콤마 찍었고 ing 분사구문 자리죠. 만들면서 그것을 물이겠죠. 물을 향기롭고 그다음에 맛깔나게 만들었잖아. 그러면 너는 어떤 거니? 이 중에서 셋 중에서 라고 그는 물었어요. 그의 딸에게. 자, 때 역경이 두드릴 때 너의 문에서 두드릴 때 어떻게 너는 반응할래? 자, 너는 잃을 수 있어. 너의 강함을 비록 네가 시작했더라도 강하게 시작했더라도 너는 너의 힘을 잃을 수가 있어. 자, 이제 이거 조금 고차원적인 문법인데 학교 선생님들에 따라서 강조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보면 주어, 동사,
그리고 여기에 지금 strongly라는 부사가 온 게 아니라 형용사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거 주어 동사 다음에 형용사 이러면 이제 이게 주격 보호고 이게 이형식 동사다 이제 이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보는 이형식 동사의 느낌이 좀 아닌 거야. 이를테면 우리가 아는 이형식 동사라는 이런 주어, 룩, 감각 동사라든지 아니면 주어가 위에서 나왔지만 어떻게 됐어 이런 거 뒤에는 부사 해석이더라도 형용사가 온다라는 거 우리가 많이 봐서 아는데, 지금 이 아이는 너가 시작했어 강하게 이게 뭐냐 이거야. 스타트는 이렇게 쓰는 걸 잘 못 보거든요. 근데 형용사가 왔어. 이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개념이 중요해. 자주 보는 애들은 개념을 모르더라도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이렇게 모르는 애들을 맞추려면 개념이 중요합니다. 무슨 개념이 중요하냐? 형용사의 본질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요. 형용사는 무조건 오직 명사에 대한 설명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strong이라는 게 의미상 여러분 인생 결정을 내려야 돼요. 어렵다고 피하지 말고. 이 strong이라는 단어가 명사에 대한 설명인지 부사에 대한 설명인지 연관성을 따져야 돼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너가 강하게 시작했다라는 게, 이 강하게가 시작하는 방법이야. 시작할 때의 너의 모습이야. 너가 시작할 때는 강한 모습이었겠지만 그 강함을 잃을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좀 문법을 잘 하시는 분이라면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스트롱이냐 스트롱리냐 하는 거 알겠죠? 요거는 아닙니다 지금. 자, 다음 너는 또 근데 어쨌든 위에 거 1번은 뭐야? 감자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엔 딱딱했잖아요. 근데 강하게 시작했어도 강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 너는 강해질 수 있어. 강한이야. 강한. 뭐와 함께? 이 스티프는 원래 뻣뻣한, 그러니까 굳은 정신력과 함께. 비록 너가 시작했더라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할 때 너의 모습이니까 이것도 뭐야? 위클리가 아니라 약하게 시작했더라도 이건 뭐예요? 계란이죠 지금. 그 다음에 아니면 너는 바꿀 수 있어. 아예 그 상황을 바꿀 수 있어. 자, 이거 뭐예요? 지금 커피 원두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은 뭐야? 지를 둘러싼 물이었죠. 물 자체를 향긋한 커피로 만들어버렸다고. 자기를 둘러싼 고난인데 이거 자체를 좋게 만들어버렸다. 어떤 brought about인데 brought의 원형은 bring이죠. 근데 이 bring이라는 단어는 bring about을 만들면 뭐를 초래하다 이렇게 해줘요. 오케이? 그러면 그때 수동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바꿔버릴 수 있어? 초래된 상황을, 역경에 의해 초래된 상황을 니는 바꿔버릴 수가 있어. 어느 쪽으로? 더 좋아지는 쪽으로. 그럼 너는 감자니 계란이니 원두니 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네요. 역시 비유들이죠. 자, 일단 스토리 2는 여기서 마감. 계속해서 스토리 3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스토리 3 경주. 자, 옛날에 거기에 살았어요. 이게 주어죠. 한 운동하는 소년이니까 뭐랄까요? 건장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어떤 준비시켰던 자신을 뭘 위해서? 한 달리기 경쟁이라고 하지 말고 이럴 때 그냥 대회라고 하세요. 대회를 위해서. 자, 그는 달렸어요. 뭐를 가지고 달렸어? 굳은 결단,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결의, 그다음에 힘, 그리고 뭐야 이거? 힘, 그리고 뭐 이것도 힘인데 이건 뭐 강인함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힘, 그리고 항상 이제 이게 병렬이 되겠네요. 이게 2번이죠? 1번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겼어요. 빛은 원형하고 지금 과거형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 과거형입니다.
다른 경쟁자들을 항상 이겼어요. 자, 때마다 자, 이거 바꿔 쓰는 말이 있죠. No matter whenever니까 when. 뭐 할 때마다 그 소년이 달리고 있었을 때마다 얘 뭘 위해 달렸어? 상을 위해서 달리고 있었을 때마다 거대한 관중이 모였어요. 함께 보기 위해서 그 경주를. 근데 한 현명한 노인이 자, upon은 on하고 똑같고요. upon ing 대신 on ing 하면 뭐 하자마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듣자마자 그 소년에 대해서 듣자마자 뭐 했어요? 이 현명한 노인이 듣자마자 여행했습니다. 멀리로 보기 위해서 그의 경주를. 비록 그 관중이 환호했지만 크게 그 소년을 향해서 그 현명한 사람은 남아 있었어요. 자, 이 still은 여전히라는 부사로 쓰인 게 아니라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형용사예요.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stay 형용사 자격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형용사라고. 그리고 calm 평온하게 이것도 형용사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평온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콤마 찍었고 분사구문 표현하면서인데 no sentiment니까 어떠한 감상도 표현하지 않으면서. 자, 그 어린 소년은 느꼈어요. 자랑스럽게 그리고 중요하게. 본인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영어식 표현이에요. 본인이 자랑스럽고 본인이 중요하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자, 나는 이길 수 있어. 누구든 외쳤다. 그 어린 소년이. 자, 이것을 듣고 난 후에 그 현자는 말했어요. 그 소년에게. 자, 지금 내가 제시하겠다. 2명의 새로운 도전자들을 너에게. 자, 중요한 게 하나 왔네요. 자, were는 비동사의 과거형이니까 본동사죠. 본동사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 behind 그의 뒤에 이건 전치사구지 주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동사 앞에 있어야 될 주어가 없다? 그 말은 주어가 뒤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도치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동사는 누구에 일치시켜야 돼? 여기에 일치시켜야 됩니다. 네 선생님 한 명인데요? 그게 아니라 여기 또 있죠? 2명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was가 아니라 뭐가 됐다? were가 됐다는 거. 됐죠? 네. 자, 그러면 그의 뒤에 있었다. 한 늙은 여성과 한 눈먼 남자가 있었다. 이걸 새로운 경쟁자로 데려왔어. 자, 경주 시작! 말했다. 그 선자가. 자, 그래서 그 경주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소녀는 당연한 거겠지만 유일한 피니셔였습니다. 혼자만 골인했어. 왜냐하면 그 늙은 여성과 그 눈먼 남자는 were left 수동이죠. 남겨졌으니까. 하고 이 ing는 하고 있으면서 서 있으면서 남겨졌으니까. 서 있는 채로 남겨졌으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ing의 근본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하고 있음이란 말이에요. 하고 있음. 서 있는 채로 남아 있었으니까. 어디에? 그 출발선에. 그 어린 소녀는 알아차렸어요. 뭐라는 걸? 관중이 환호하지 않았다는 걸. 그를 위해서 이번에는. 자, 또 나왔습니다. 콤마 위치예요. 뭐야 그러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그리고 그것은
당황케 했어요. 그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뭡니까? 환호하지 않았다는 이것도 앞에 내용입니다. 지금 됐죠? 그러니까 내용은 셀 수 없으니까 단수 is로 받는 거야. 대의가 아니라. 자, 다음 중간에 그 관중의 중간에 또 나왔네요. 한 번 나오니까 계속 나오네. 이것도 본동사죠. 근데 이것도 앞에 전치사구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합해서 지금 앉아 있었다가 될 텐데 주어가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현명한 늙은 사람이 여기 앉아 있었다. 그 관중 한복판에 하고 콤마 찍고 아예 분사구문 보면서가 아니라 보면서군요. 중요한 게 나왔네요. 자, 잘 보세요. 이게 실수 유발자인데 지금 look 다음에 보다일까 보이다일까 하고 봤는데 지금 일단은 뭐가 첫 번째 단서는 look at입니다. look at이면 뭐를 보다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보이다라면 뒤에 뭐가 왔어야 돼? 형용사가 오면서 이래 보이다 해야 되는데 카밀리는 부사란 말이에요. 이상하다. 그러면 다 종합하면 뭐냐? 보면서 그 소년을 보면서인데 그대로 부사처럼 뭐야? 평온하게 그 소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 유발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무 생각 없이 여기에 그냥 캄이라고 해놓으면 룩 형용사지 이거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걸 하자는 게 아니라 보다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다는 동사를 꾸미는 부사를 쓴 거죠. 그냥 됐죠? 다음에 그는 달려갔어 그 현자에게. 그리고 물었어요. 왜 사람들이 don't cheer 환호하지 않나요? 나에게 지금은 우리가 보기엔 뻔한데 이야기니까. 자, 다음 장 펴셨나요? 자, 그랬더니 이제 현자가 다시 경주해봐 대답했다. 그 현자가. 근데 이번에는 명령문이죠. 끝마쳐봐. 함께. 즉 네 혼자 뛰지 말고 같이 뛰어봐. 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뭔가 협동의 가치를 지금 일깨워 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소녀는 지 잘난 맛에 나만 잘났어 라고 혼자 사는 놈이기 때문에 이 현자 와이즈맨이 얘한테 이걸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 어린 소녀는 서 있었어요. 뭐 사이에? 그 블라인맨과 엘더리 레이디 사이에. 역시 또 분사구문. 잡고서 그들을 손에 손을 잡고서 팔짱을 끼고서 해도 괜찮겠고요. 자, 그 레이스가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어린 소녀는 걸었습니다. 이번엔 당연히 얘네들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천천히 걸었겠죠. with the others, 그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자, 그들이 넘었을 때, 결승선을 넘었을 때 이때 이제 군중은 환호했습니다. 크게. 그리고 손 흔들어 줬어요. 그 소년에게. 그 현자는 웃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잘했다. 어린 소년아. 너는 이겼어. 비교급이죠. 더 많이. 이거 뭐예요? 비교급 강조하려고 온 거죠. 훨씬 더 많이 이겼어. 이번 경주에서. 뭐보다 훨씬 더 많이. 어떤 다른 여기에 경주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고요. 어떤 다른 경주에서보다. 그리고 관계사 생략. 네가 뛰어왔던 이전에 뛰어왔던 어떤 다른 경주에서보다 이 경주에서 너는 더 많이 이긴 거야. 너는 진정한 승자란다. 자, 이제서야 그 어린 소녀는 크게 감정동사니까 또 수동 기뻤어요. 그리고 그는 느꼈어요. 자랑스럽게. 그리고 중요하게 본인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꼈다고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1과 이야기가 다 끝이 났는데 워낙에 지금 원래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면 영어 원 교과서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각 교과서의 이런 일과들은
거의 뭐 우리가 이제 3월 모의고사를 보면 1학년 때 게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왜 2학년 들어와서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 각 교과서의 일과라는 것도 사실은 수준이 그 전년도 학년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워낙에 쉽고요. 그래서 일과를 보통은 잘 안 하는데 이 하는 학교가 있으니까 이렇게 일과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끝났는데 어쨌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좀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만 좀 잘 되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